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은 오늘이 남녀 임금 평등의 날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방금 전 워싱턴 DC에서 남녀 평등 운동이 시작된 집을 전국 유적지로 선정하고 연설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패밀리 리브 액트에 서명했습니다. 지금보다 가족이 아플 때 일시적으로 직장을 휴직하면서 받는 봉급이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의 추격을 피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늘어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예비선거에서 도중 하차한 인물들을 부통령 후보로 거론합니다. 존 케이시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자 노 땡큐라고 말합니다. 미국 의사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정치와 동등한 부의 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밤샘 시위에 1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는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오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의회 출석 답변에서 재산은 더러운 단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정에 대한 지침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부부 사이의 에로틱한 성생활은 신의 선물이라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이지만 아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낮 2시부터 한국의 13대 총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워낙에 지금 뭐 야당이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해서 당이 지금 3대 1이잖아요. 1, 2, 3, 4 이번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제 새누리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에도 작은 숫자지만 그럴듯한 그런 인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야대 1여의 이 구도 속에서 워낙에 지금 공천 같은 것도 늦게 했고요.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을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짧은 기간, 게다 대고 막 전전만칙이 너무 많았잖아요. 국민의당의 예로 들자면은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가 그야말로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될까? 20명 하다가 지금 40명까지도 바라본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나 미국도 어느 정도는 여론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한국의 여론조사 기구는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결국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당에서 또 어느 후보에서 돈을 받고 한 여론조사 결과이냐에 따라서 이게 당이 원하는 후보가 원하는 쪽으로 질문을 하고 그 시간대에 휴대폰이냐 전화기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정치 선거에서는 결정적으로는 그 당일에 날씨가 어떠냐도 중요하고 누가 나가서 투표를 하느냐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나이든 50대 이상이 좀 투표를 이번에 주저한다. 이러면 새누리당에 나쁜 거죠, 여당에. 그 대신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기가 있다. 이것은 또 야당 다죠. 야당 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좋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내일 투표장에 누가 나가서 누구에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역대 정말 수많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렀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엄살 부린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180석 불과 20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예측했었던 전문가가 있었던 게 한 2주일 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누리당 자체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으니까 140석, 145석 운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고 해서 그 아주 그 중요한 인물들이 빠져나갔고 그 사이에 뭐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그 청와대와 밀접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지금 뒤로 물러난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또 이제 김무성 그 새누리당 현 대표 뭐 어쨌든 뭐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요. 선거 치르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선거 치르고 물러난다고 정치인 대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 않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들어가지만 그건 좀 봐야지 되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의 정치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오늘 그 낮 2시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뉴스에도 여러분들께 좀 중점적으로 한국 총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고 내일 아침은 새벽 6시부터 특집 방송을 합니다. 개표 방송을 해서 이제 송봉우 앵커, 김윤정 앵커가 하고 제가 9시에 오늘의 미국 시간이지만 내일은 오늘의 미국 시간에도 한국의 그 개표 방송을 특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뉴스부터 좀 전하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그 각 당의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들이 4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뉴욕을 향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이 미국에서 동등한 임금 그 페이, 그 이퀄 그 페이데이라네요. 저 몰랐습니다. 아침에 그 뉴스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그래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등한 임금의 날인데 미국에서 선거하실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선거에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동등한 임금에 대해서는 항상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지금 그 공화당이 뭐 상원 하원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동등한 페이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하면 그때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의회가 남녀 동등한 임금법을 통과를 시켜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 얼마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등한 임금의 달을 맞아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 아주 그 역사적인 집이더군요. 현재는 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벨몬 하우스 앤 뮤지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셔널 모니먼트로 하면서 이 집을 그렇게 그 승격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에서 미국에서 여권운동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 여권운동이 결국은 그 여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한다는 것은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딸, 조카, 뭐 남녀가 결국은 똑같이 그 좀 평화로운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해서 그런 운동이 처음 일어났었던 이 집을 그 내셔널 모니먼트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제일 처음에 20년대 그 이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그 알바 벨몬트라는 여성 그 참정권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든가요. 이름이 앨리스 뭐였는데요. 아무튼 그 두 사람이 함께 그 운동을 했고 이 집에서 전국 여성의 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내셔널 그 워먼스 파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앨리스 폴이군요. 앨리스 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서 아주 그 600여 개의 연방 주 로컬 법안들을 발의를 했고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여성의 달이라는 내셔널 워먼스 파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1997년부터는 교육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여성의 뭐 동등한 권리가 왜 남자에게도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계몽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내셔널 모니먼트로 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이 앨리스 폴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여자 남자를 리크루트를 해서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백악관 앞에서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뭐 체포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자 뭐 그 밥 굽는 단식 투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Leader Alice Paul was a brilliant community organizer and political strategist. And she recruited women and men from across the country to join their cause.
and they began picketing 7 days a week in front of the White House to demand their right to vote. They were mocked, they were derided. 네, 특히 이제 그 투표권을 강조를 했군요. 백악관 앞에서 7일 동안이나 그렇게 투표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백악관에서 시위하는 것을. 그래서 그 이후에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됐는데 이게 아름다운 미국입니다. 공정한 미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연설한 이 방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연설문이라든가 의회에 보내는 편지 같은 것도 작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 집이 미국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동등한 여성에 대한 그 권리 이런 것을 주장하는 방으로 쓰여졌으므로 내셔널 그 모뉴먼트로 선포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is house became a hotbed of activism, a centerpiece for the struggle for equality, a monument to a fight not just for women's equality, but ultimately for equality for everybody. Because one of the things we've learned is that the effort to make sure that everybody's treated fairly is connected. 네, 에브리바디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은 결국은 다 연결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낸시 펠로시 전 그 하원 의장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서 민주당 다수당일 때 하원 의장 하면서 얼마나 그런 거 강조했던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We do this to help tell the story. 아직도 지금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전체적인 그 임금이라고 할까요? 남자가 $1 벌 때 똑같은 일을 하고 $79를 벌고 소수 인종들은 더해서 흑인의 경우는 남자가 $1 받을 때 여성은 $60, 라티나는 $1 받을 때 $55, 와이트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아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아직 그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성의 에게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미국은 베스트 플레이어를 일을 아주 잘하는데 그 베스트 플레이어를 정말 그 사이드라인에 두고 싶지 않다. 누가 그 벤치에 앉아있게 하고 싶겠어요? 잘 던지는 그 야구 선수를요. 그런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이 이퀄 페이데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꼴 페이데이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무래도 그 더 많이 연관이 될 텐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그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다시 그 패밀리 리브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통 사람 현재는 6주일까지는 이제 뭐 아이를 낳는다든가 해서 직장을 떠날 때 임금의 55%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가깝게 버는 사람은 그 6주일 동안 70% 그리고 봉급이 연봉이 한 10만 8천 달러까지는 그 연봉의 60%까지 6주일 가정일로 이 집을 이제 직장을 떠날 때 받을 수 있게 돼서 2018년부터 시행되고요. 그럼 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금은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EDD요, 그 실업수당 주는 그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나가는 돈의 90%가 이렇게 뭔가 자녀를 새로 낳았을 때 같이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때 신청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EDD에서도 부담을 하고 해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그 캘리포니아주의 이 법안에 제리 브라운 그 주지사가 시행을 하자 미국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따라서 미국의 그 연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해야지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여성 뭐 동등 그 임금 그 페이데이 이날을 맞아서 지금 미국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미국 역사가 수백 년인데 여성 대통령이 한 명도 없는가 해서 지금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을 해서 뭐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아주 그 미국의 선거도 이제는 그 재미있는 스토리들 그리고 뭔가 그 투표를 해야지 되겠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가 타이어만 파는 줄을 알았는데 새로운 추세와 마찬가지로 가네요. 요즘은 은행에도 커피숍이 들어가 있고, 커피숍에서는 그릇도 팔고, 또 그릇집에서는 음식도 팔고 하는 그런 것이네요.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헐리우드볼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재밌어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는 아무리 버니 샌더스 후보가 잘해도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완전히 민주당 대선 후보다라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투표수 받은 것만 하더라도 240만 표가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 많다는 것. 이것은 샌더스 후보가 받은 일반 투표수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24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번, 9번 선거에서 8번 이기고 7번 연속 버니 샌더스가 이겼다는데 이게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반 정도 예비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긴 곳은 대의원 숫자가 많은 큰 주에서 이겼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와이오밍 예만 하더라도 대의원 숫자가 1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서로 나눠 가지니까 7표가 됐고, 이제 받은 표수는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게다 대고 슈퍼대의원까지 합쳐서 오히려 이기고도 대의원 숫자는 덜 받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7표에다가 슈퍼대의원이 4명인가 그렇거든요. 와이오밍주가. 그렇게 받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샌더스 후보보다 일단 투표수도 굉장히 많고, 이제 샌더스 후보가 코커스에서 작은 주에서 이런 데서 이제 이긴 것이에요. 그런 등등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에 비해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의 제니퍼 앱스타인 정치 커버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폴리티코에서 4년이나 정치 문제를 커버하면서 백악관 출입 기자고, 또 2012년 대선도 취재를 했고, 지금은 힐러리 캠프를 취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니퍼 앱스타인 경우는 잘 안다고 볼 수 있는데, 제니퍼 앱스타인은 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캘리포니아주 6월 7일 이런 때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싸워야지만 승부가 결정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오늘 아침에 새로 발표한 캠페인 비디오를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시에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먼트주 총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를 공격을 하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마구 정말 심각한 공격을 하는 그런 캠페인 광고를 선보였는데, 또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금융권에 대해서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외교 이슈에 대해서도 누가 질문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가 다 할 수 있다, 알고 있다라고 답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어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빌 클린턴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UC 버클리에서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 로버트
하버드 그 라이시 교수가 버니 샌더스가 금융권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비해서 또 그 버니 샌더스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 충분히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지만 어떤 때의 그 판단력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뉴욕주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아주 그 대단히 큰 표 차이로 이기면은 안심을 할 수 있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긴다면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긴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현재 가장 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14%까지 좁혔거든요. 3월 그 중순에 38%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M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55%, 투표할 뜻이 있는 민주당의 유권자 사이에서 버니 샌더스 41% 지지가 나왔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일주일 사이에 이 그 폭을 더 줄일 수 있다면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는 또 이제 어떠한 그 희망의 불빛이 또 켜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주마다 다 그 선거하는 방식이 달라서요. 캘리포니아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65지구 하원 의원 지금인 영킴 그 하원 의원과 지난번에 후보가 아니라 그 하원 의원이었던 무슨 퀵실버 의원이요, 민주당의 이 두 사람이 예비선거에 나올 때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선에 가겠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뉴욕주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등록된 민주당만 민주당에게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버니 샌더스로서는 마이너스죠. 민주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들이 있고, 뭐 어쨌든 지금 완전히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뭔가가 그 드러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라는 골드만삭스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2008년도에 금융사태를 일으키는데 큰 그 원인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50억 달러 벌금이 얼마로 줄어들었다든가요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그런 골드만삭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돈을 67만 달러인가를 받고, 이게 이 월스트리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말한 거 트랜스크립을 공개하라니까 공개하지 않고, 이게 또 그 버니 샌더스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고 있는 점이잖아요. 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선거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AP통신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은 알수록 나 저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생각을 한답니다. 호감도가 48%, 비호감도가 38%거든요. 지금 눈덩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40%, 비호감도가 55%나 됩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능력 있다, 저 정도면은 검증된 사람 아니야라는 생각은 있어도, 뭔가 덜이하다는, 정직하지 않다는 이런 느낌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능숙하기는 한데 깨끗하지 않아 하는 느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호감도는 버니 샌더스는 48%, 힐러리 클린턴은 40%, 비호감도는 버니 샌더스는 38%, 힐러리 클린턴은 55%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이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69%, 호감도가 26%.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본선에 가면은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보다 그 버니 샌더스가 공화당의 어떤 후보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오늘 아침에 어제였었어요. 어제 그 테드 크루즈가
그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기사를 쓰기를 테드 크루즈와 존 케이식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뭔가 그 유권자들을 향해서 얘기도 하고 일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만 아직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취소했잖아요. 왼쪽 그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자신의 그 골프클럽에서 뭐 하려다가 뉴욕에서 머물면서 선거운동하기로 했는데 테드 크루즈는 어제 온 것뿐만이 아니라 3월 31일에도 기금을 모금하러 왔고 어제는 이제 호텔 얼바인에 있었고 캘리포니아주가 뭐 민주당에는 거의 그 600표, 550표 이상일걸요. 그리고 공화당에도 많습니다. 공화당도 172표나 대의원이 그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주이기는 한데요. 민주당 지금 정확하게 500 몇 명인가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캘린더를 한번 보죠. 네. 그 사이에 나오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테드 크루즈는 2015년에도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3번이나 왔고, 존 케이식도 자주 오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만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 케이식, 또 그 마르코 루비오, 누굽니까? 또 위스콘신의 그 스카드 워커, 테드 크루즈를 지지했는데요.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내가 뭐 직접 말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면에서 그 사람들을 좋아해요. 우리가 토론할 때는 나도 서로 강하게 때렸지만 언제나 좋아했었어요. 마르코 루비오에게도 뭐 리틀 그 루비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오늘 아침에 바로 이 존 케이식 후보는 아침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두 딸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노 땡큐라고 말하더군요. 본인은 지금 그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한마디로 nope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Not a chance. 이게 존 케이식의 얘기였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그 오하이오주의 주지사 끝나고 아마 내가 이 프로그램 공동진행자 하면서 웃던데요. 그 CBS 디스모닝에 나와서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민주당의 캘리포니아주의 대의원 숫자가 546표, 캘리포니아주는 172표인데 민주당은 나눠갔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위너 테이크 올이기 때문에 172표를 1등 후보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시동을 걸지 않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민주당에서는요. 버니 샌더스가 캘리포니아주, 펜실베니아주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많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도 지금 내일 총선이 치러지지만 지금 집권당이 경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권당의 경제 실책을 심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은 야권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 그 사이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이번에 한국 총선에 관심이 많겠어요. 그만큼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오죽하면 헬 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헬이라는 건 영어, 헬, 지옥이라는 것이고 조선은 조선시대, 헬 조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헬 조선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투표장에 나가겠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부의 불균등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는 세상이 그런 거야. 그게 다 어떤 경우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일 안 하고 밥 한 국물면 그것으로 행복하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좀 적응하면서 자족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유이기도 하고 포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불공정을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비겁하게 사는 것이야 이러잖아요. 경제의 불균등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제 투표에 나갈 것이고 막상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본인이 하지 못한, 나이는 많지만 버니 샌더스보다도 많아요. 75세죠. 나이는 많지만 본인이 전공이 그 경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팽당한 못한 것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뭐 김종인 씨 인기 없습니다만 비료 그 대표제 그 등등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공약 자체가 뭔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제가 가득 들어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통 분모 가운데 하나가 뭔가가 아닌 것 같다. 이 경제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시스템을 고쳐야 될 것 같아 하는 분위기가 백악관 앞에서도, 파리의 한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은 더러운 게 아니지. 데이비드 카메론의 영국 총리의 얘기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가 하도 멀어서요. 멀지만 요즘은 가깝잖아요. 모든 것을 다 비디오,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제도요, 굉장히 많은 한 600명 정도가 시위를 해서 400명 정도가 체포됐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물론 이 시위 자체는 굉장히 평화적이었는데, 정치인들이 뭔가 정치연금을 더러운 돈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투표권을 보장하라. 왜냐면은 뭐 선거구 재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현직에 유리하게 하고, 현직 의원들에게요. 그리고 이제 좀 가난한 동네에 그 사람들의 그 투표권 같은 것을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아주 그 묘한 재조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그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한 여러 군데, 한 100군데의 진보적인 그룹이 합쳐져서, 그런데 미국 참 시위할 때 보면은 사람 적게 모여요. 그렇게 해서 600명 정도가 나왔답니다. 경찰이 뭐 다 하라는 대로 했고, 앉아서 경찰이 체인 쫙 둘러놓으니까 보니까 앉아서 체인 밖에서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뭐 노래도 하고, 경찰이 한 사람을 연행해 가면 연행이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 연행이 아주 공포스럽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고 젊은이가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하는 그런 것이요. 한마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지 된다.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지 된다. 정치인들이 양심 있는 의회라는 표현을 하고 어제 시위를 하더군요. 양심 있는 의회를 이끌어서 뭔가 선거 자금 받고 돈 받아서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면서 뭔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은 돈 없는 사람들이 내야지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작은 도네이션 받아서 정치해라. 버니 샌더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어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8일까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유럽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어요. 유럽에서 이제 2월 달에 파나마 페이퍼즈라는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 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고 돈 세탁하고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뭐 일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놓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파나마 페이퍼즈가 폭로되기 전인 2월 달부터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경 없는 민주주의 실현,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처음에는 몇백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몇백 명이 어떻게 부의 불균등 같은 거, 정치인들의 부패 같은 것을 좀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우리가 그러면 밤샘 시위 농성을 하자. 이 자리에 앉아서, 광장에 앉아서 했대요. 뭐 파리 예를 들어 대통령궁 앞에서. 그런데 비가 와서 잠시 들어갔다가 비가 그치자 다시 밤에 나와서 하고, 그게 점점 불어나서 뭐 파리에서만 뭐 거의 10만 명이라고 하던가요. 그리고는 벨기에, 독일, 스페인으로 퍼져서 뭐 다 거기잖아요. 60개 도시에서 뭐 12만 명 정도가 정말로 뭔가 깨끗한 세계화, 동등함,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것. 유럽에서의 반이민 정책이라면 무슬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만 명 정도가 시위를 했다. 사진 보니까요.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사진에 사람 모인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데이빗 카메론 영국 총리가 아버지가 그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름이 올랐잖아요. 원래 그 주식 중개인인데 세금 안 내는 그 투자회사,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셔서 아들에게 상속을 해서 데이빗 카메론이 그 회사를 팔면서 나는 할 거 다 했다. 어제 그 의하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지만 아버지는 결국은 세금 안 내고 그렇게 그 만들어 놓은 회사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데이빗 카메론은 아주 그 떳떳하게 나는 뭐 영국 세금 다 내고 할 거 다 했으니까 내가 뭐 이게 뭐 뭔가 더러운 게 없는 것이고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영국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령회사 만들고 탈세하고 돈 세탁하는 사람들 강한 형사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야당의 그 정치인들이 중간에 막 껴들어가고 뭐 야유하고 너 엄마한테만 돈 받은 거 아니잖아. 아니 아빠한테만 돈 받은 거 아니잖아. 엄마한테도 그 상속 받은 거 그거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뭐 이제 공개한대요. 영국에서 세금 보고를 제일 처음으로 공개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거리의 청소원이나 교사 보조원이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 다 그 일한 만큼 그 아주 공정하게 뭐 아주 확실하게 이 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 많이 나오는데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결국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라는 거, 웰스라는 것이 dirty word가 아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웰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지 되는 것이고 영국이 지금까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재산에 대한 열망과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뭐 공정한 방법으로 공유하자 한쪽에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그 지금 파나마 리스트에 오른 그 시리뱅크의 전 CEO 같은 경우는 5천만 달러 요트 값이요. 집값도 아니에요. 요트 1년에 몇 번 타겠어요. 물론 뭐 부자들은 요트 타고 1년에 뭐 한 2개월씩 세계 여행도 한다고 하지만 그 시리뱅크의 전 CEO가 지금 뭐 카네기 올해 이사장으로도 있는데 이 뭐 2개월 내내 요트에서 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천만 달러 요트를 사놓고 1년에 몇 번 쓸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은 적어도 당장 그냥 아주 그 수수한 아파트먼트에 살면서 그 페이먼트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야지 된다는. 이때는 그 시리뱅크의 중견 간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뱅크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이거 무리한 요구입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 같은 지침 내지는 말 제안에 찬성을 하시지 않으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260페이지가 넘는 그 영어로 하자면은 The Joy of Love,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의 카톨릭 주교협회도 환영을 했다 하는 게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그 조교수 그 안티아 버틀러 조교수의 얘기인데 지금 이것에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부부에 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그 동거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도 뭔가를 그 풍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거하는 가정이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뭐 예를 들어 재정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화적인 차이도 그것도 그 차이로 그 교황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재혼을 하는 이런 것도 그 과거에는 정말 그 참 힘들었었던 것인데 카톨릭에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약한 사람들을 어떤 그 돌본다는 뭐 이런 그 마음 같은 거 그런 그 심정도 좀 있어야지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땡큐 하라고 하고 또 그 쏘리라고 자녀가 버릇없이 굴면은 야단도 쳐야지 된다고 하고 자녀의 성교육도 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부들이요. 건강한 그 성적 욕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열정은 순수하고 순전한 인간 마음의 능력이 품을 수 있는 경이로움이다. 이거 정말 힘든 얘기인데 아무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열정은 그 센슈얼한 열정은 순수하고 순전한 인간 마음이 품을 수 있는 경이로움이다. 인생을 아주 그 해피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교황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말래요. 그 성에 있어서. 그러면 실망한다고. 이것도 그 교황이 한 얘기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베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할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내일은 4.13 한국총선 개표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